자, J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S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스에다가 디스플레이 논 하나 걸었어요. 확인하느라고 점검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 걸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썼습니다. 자, 어떤 아이를 누르든 사실 크게 관계없이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각각 하나씩 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자, 오픈 열리는 걸로 할 거고요. 두 번째 카드는 클로즈를 만들 수가 없군요. 그냥 무조건 오픈밖에 안 되네요. 그냥 하나로 할게요. 자,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하나는 set 인터벌 btn으로 가고요. 자, 두 번째는 타임아웃 btn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css btn으로 할게요.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해서 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newbox라는 아이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연수 newbox는 이라고 쓰고 document.get element by id로 만약에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newbox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자, 후다닥 건너뛰고 카드라고 쓰겠다 라고 한다면 카드로 쓰셔도 되고, 각각을 쓰겠다 각각 쓰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카드다 라고 한다면 도큐먼트 쿼리 셀렉트 쓰셔도 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셀렉터 all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위에 get element 썼으니까 그냥 똑같이 get elements by class name 쓰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카드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고 처리할 건데, 어차피 모달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new area 모달도 미리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자, 모달이라고 하는 아이는 document 다 get elements by class name이라 써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것인지 간단하게 시나리오 써보도록 할까요? 클래스 카드를 클릭 시 각각 필요한 기능으로 모달창이 나타나게 만들기를 하자라고 했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자. 첫 번째는 set interval,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t timeout, 세 번째는 css transition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자. 자, 이용하여 오퍼시티로 처리되게 만들기 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기준은 똑같죠. 자, 순서, 자, 흐름에 대한 순서를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어쨌든 버튼을 클릭 시, 버튼 뭐 A를 클릭 시 클래스 카드 내부에 있는 A를 클릭 시, 자, 여기까지가 좀 난관이긴 하겠지만
어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난이도를 조금 올렸어요. 자, 클릭 시, 자, 클래스 뉴 에이리어 모달을 나타나게 만들기를 하자. 이때 자, A는 기본 기능이 페이지 이동이므로 우리는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뭘 해야 돼요? 기본 기능을 제거하셔야죠. 그게 prevent default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래스 new 그냥 모달이라고 하죠. 자, 이하 모달. 자, 모달에서 모달 기능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일단은 디스플레이를 블럭과 동시에 오퍼시티를 0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동시에. 그런 다음에 서서히 오퍼시티를 1 또는 100%로 변경되게 처리를 하셔야겠죠. 네, 이게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각각 클릭하는 것들 해볼 건데 카드를 클릭해 볼게요. 자, 방법 1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 자, 여기 써 있는 interval btn, 자, interval btn은 사실 뭐예요? 그냥 카드에 뭐 0번째 이러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써도 되긴 하겠지만 가볍게.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할 겁니다. 이벤트 수행. 자, 이벤트 수행은 인터벌 오타군요. btn을 add event listener 펑션 처리할 거고요. 자, 이벤트를 담아서 prevent default로 막아줍니다. 이게 위쪽에 있는 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라. 오케이. 그러면 누구를? 여기 있는 모달을 CSS 주면 되잖아요. 스타일 디스플레이는 블럭. 뒤에 있는 기능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 디스플레이 블럭을 처리해라 라고 쓰시면 끝이에요. 볼게요. 자, 그럼 얘를 클릭을 해야겠죠. 제가 뭔가 또 빼먹었겠군요. 그러네요. 순서가 빠졌군요. 0. 자, 그럼 다시 확인. 나타나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복잡한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초단순한 것부터 개념을 파악해서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죠.
동시에 투명도를 같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투명도를. 그러니까 투명도를 주려면 여기다가 오퍼시티를, 이거 숫자니까 0, 그냥 바로 0 주면 돼요. 뭐 한 줄로 줄일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클릭이 안 돼요. 자, 아무리 눌러도 클릭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오퍼시티가 있어서 앞에 투명한 막이 하나 딱 있다는 얘기니까. 궁금하시다면 0.5로 바꿔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보고 아, 존재하는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과 동시에 오퍼시티를 줘라 라는 건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건 오퍼시티를 1로 변경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필요한 건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만들자 라는 거였죠.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 바로 쓰셔도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만드세요. interval fn 펑션 담고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set interval. set interval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부에다가 펑션 함수를 만들더라. 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여기다가 해당하는 시간을 쓰더라. 이 시간을 내부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조금 더 한꺼번에 총괄해서 쓰고 싶다면 외부의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더라. 이 내용이겠죠? 자, 실제로는 이 카드도 아니고 카드 안에 있는 A를 클릭하는 거지만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버튼 div 클릭하기 해놨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i를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i는 해당하는 선택자 기준의 오퍼시티 값을 계속 1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누구를 모달이야 뭐 애초에 정해져 있는 아이니까 그래 나는 정해져 있는 아이의 스타일을 줘야지, 누구를 오퍼시티를 줘야지 라고 써서 이 안에 무언가 값이 전달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 value라고 쓸까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value에다가 1씩 더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씩 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0부터 1까지 되고 싶은 건데요. 0에서 100% 원하셔도 되고요. 0부터 1까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할 게 없죠. 사실은 그냥 나누세요. 이거 못하네요. 왜 이래? 나누게 하세요 그냥. 그죠? 나누세요. 물론 더 좋은 거는 변수를 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따로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자, 헷갈린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자, value가 1이라는 조건보다 작거나 같다면 수행해라.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뭐해라? 하지 말고 return 끝내주어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자, 엄밀히 말하면 return이라는 명령 수행보다는 해당하는 이 set interval을 멈춰야 되는 거니까 interval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써서 클리어 인터벌 해서 인터벌이라는 기능을 멈춰주세요 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되게 천천히 체크를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자, 돌아가는가 라고 한번 수행해 볼 겁니다. 그럼 처음에 0이 딱 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능이 동작을 해줘야 되니까 인터벌 FN을 한번 수행을 해보자. 자, 요 기능도 위에 넣어도 돼요. 하지만 일단 뺐어요. 자, 그러면은 검사 확인할 겸 F2번 눌러서 쓱 열어서 요거 우려하는 거 클릭해 볼게요. 자, 오프시트 0만 들어가네요. 제가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거나 뭔가 계산하는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막말로 해서 이렇게 주면 어떨까 해보는 거죠, 괜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하지는 않는군요. 자, 그럼 아마 이런 수치들이 뭔가를 잘못된 계산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자, 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자, 카운트가 아니면 콘솔로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안되면 쓱. 자, 안되는 거 보니까 제가 분명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콘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밸류 값을 하나, 이유를 알았어요. 최초의 값이 없어요. 최초의 값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 체크를 해놓고 겸사 다시 한번 찍어봤더니 올라가네요. 나오죠? 자, 최초의 변수 값이 없이 undefined 였기 때문에 undefined에다가 처리해라 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생긴 문제였겠죠. 그럼 아까처럼 무식하게 다시 써봐도 되는가? 밸류 플러스를 나누기 10. 사실 이것도 좀 식을 보면 웃기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줄이야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쵸? 차라리 아까처럼 쓰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저는 조금 더 타임을 좀 자연스럽게 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네. 너무 속도가 느려도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진법 계산 때문에 완벽하게 100%가 안 먹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띠리릭 먹어버리면서 진행이 안 돼요. 1까지 안 먹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안에 집어넣는 건데, 이제 이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어차피 0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연산을 하고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 아니다, 나는 어차피 이 데이터, 요 지금 블럭과 0 주는 아이들도 여기 셋 인터벌 안에다가 넣고 시작할 거다,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할 거라면은
요게 if문이 안쪽에 들어가도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일단은 0인데 계산하고 볼 거야. 0.1초마다 실행할 거니까 계산하고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얘가 바깥으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능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체크를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뭔가를 수행한다라는 걸 먼저 수행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뭐 성능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고려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둘째 치더라도 이진법 계산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들어가는 게 좀 별로 보기 안 좋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냥 일씩 대신에 전체는 100으로 잡고, 대신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가던지, 예, 퍼센테이지로 가시던지, 아니면 이거를 나누기 100 주면 똑같은 아이지만 수치는 반듯하게 들어가니까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수치를 이렇게 계산되게끔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시간도 저는 조금 더 줄였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연산을 추가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if문이 아니라 사망 연산자로 쓸 수가 있게 만들어주죠. 자, 요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인 바깥으로 빼는 습관을 좀 더 들이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한번 해결을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법 1, 방법 2, 방법 3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변수는 변수끼리 따로 묶어 주시고 함수는 함수끼리 따로 묶어 주시는 게 권장하는 바예요. 자, 그럼 이제 방법 2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set timeout을 이용해서 재기함수를 돌리는 형태죠. 자, 재기함수로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변수로 타임아웃 btn으로 잡아주고요. 자, 카드 해가지고 1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아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벤트 수행을 쓸 겁니다. 타임아웃 btn을 add event listener 하고요. 클릭. 펑션. 그러면 이벤트 다 prevent 디폴트로 처리하게 만들죠. 자, 일단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우선은 디스플레이 블럭이 돼야 되죠. 누가 모다리 그럼 스타일 닷 디스플레이는 블럭 가죠. 마찬가지 오퍼시티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저것만 따로 함수 만들어 써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똑같이 얘도 클릭하면 선택이 안 되는 거 보니 자, 존재를 한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퍼시티로 막혀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i를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 함수. 그럼 여기는 이름이 변수 timeout fn이라고 쓰고요. 처리되게끔 해줍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짠 하고 나타나는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set timeout set timeout을 사용하는 방법은 괄호에다가 펑션 똑같이 일정 시간 뒤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i는 자, 디스플레이 블럭과 오퍼시티는 해결했으니까 이 오퍼시티를 강제로 1로 바꾸던가 100%로 해주시던가. 자, 퍼센테이지를 뒤에 붙이는 이유는 그래야지 연산하기가 편하죠.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제대로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오퍼시티 함수를 수행하는 명령을 안 썼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함수 수행해 주세요. 다시 눌러 볼게요. 빵.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이제는 이 0부터 100까지 똑같이 카운트가 점점 올라가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set timeout이었다, set interval이었다면 자동으로 그 수행을 하게 만들 텐데 얘는 아쉽게도 set timeout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무언가 조건을 처리를 해주셔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요걸 한번 밖에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를 수행해 라고 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써야 되는 이 변수 값을 value는 일단 0이다. 그럼 여기다가 value에다가 플러스는 1 해보자. 그럼 이 자리 들어가는 거는 value를 넣어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얘를 밖에다 쓴다고 했다면 if문을 통해서 value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해라? 다시 수행해 라고 해줘야겠죠. 누구를? timeout fn을 다시 수행해. 맞을까요? 보자고요. 하고 나서 생각하면 되지 뭐. 그죠? 0이고 1이고 타임아웃 fn 수행했고 여기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따시면 그럼 바깥에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띵. 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maximum call stack size, 즉 해당하는 함수를 수행하는데 처리하는 일정 시간이나 데이터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if문 안에다가 set timeout 넣어볼까요? 그러면 띵. 자, 동일한 비슷한 어떤 카운트를 띄우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만 띄워주고 더 수행을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이 요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set timeout을 수행하는 기준 안에서 내부에서 조건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수행해라. 언제 해당하는 타임아웃 기준으로
값을 수행할 때 데이터를 뭔가 변경하게 만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아이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 한 바퀴 삥 돌면은 값은 계속 0이에요. 값은 계속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OP 밸류 뭐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값을 담으셔야 돼요. 네.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가 아니라 OP 밸류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값을 계속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변수 밸류라는 값이 아예 바깥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바깥으로 빼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값 애가 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조건문은 사실은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하셨든 수행은 하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값을 바깥에 아니냐, 이게 중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set timeout을 만약에 바깥에 놓을 거라면 이 안쪽에서 함수를 수행하게 해주세요 할 거냐, 그렇지 않고 else return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낼 거냐. 자, 이 값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이것만 찾아냈으면 돼요. 이 부분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필요한 값을 뽑아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변수가 바깥에서 존재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값은 무조건 0에서부터 일씩 카운트 되는 것 밖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럼 이건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시든 100을 나누든 상관없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바깥에 뺄 거니 아니면 안으로 수행할 거니 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기준에서는 이게 나오세요, 이게 나오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뭐 콘솔 타임 해가지고 시간 움직임이 어떻게 더 빠른지, 어떤 게 좀 더 단축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OP value라고 하는 아이의 값을 timeout fn 함수를 호출해서 제기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return 아무것도 없다, 그냥 끝내라 라는 뜻으로 undefined 같은 걸 처리해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딱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 보군요. 그럼 그냥 이렇게 놓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차피 10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 함수든 이 함수든 수행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끝내셔도 되겠네요. 이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됐다가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순식간에 카운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자체 값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냥 따로 봐야죠. 이 내용대로 놓고 본다면 위쪽에 있는 방법에서도 들어가는 데이터는 안에 넣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i를 해결하는 함수를 완전히 따로 빼낸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자, 함수는 여러가지 기능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기능만, 최소한의 기능만 담아서 따로따로 각각 필요한 것만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 개 기능 한꺼번에 넣으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set timeout을 이용해서 재기함수로 기능을 반복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